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1월 23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자, 영상 주제는 이 악물고 5억을 모아야 되는 이유, 5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알짜 재개발 투자처를 소개합니다. 자, 투자할 때 꼭 갭 투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재개발도 훌륭한 내 집 마련과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내 집 마련과 투자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개발 투자 원리 아시나요? 빌라나 단독주택이 신축 아파트가 되는 과정에서 시간과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빌라, 단독주택이 아파트가 될 것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남으면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그 떨어진 가치를 시간을 뭉개서 내가 수익을 얻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사업 기간 동안 주변 시세가 상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 그런 것도 같이 노릴 수가 있더라. 그래서 시간과 불확실성 투자하는 거 플러스 화폐 가치 하락을 동시에 누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재개발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 투자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익 실현 시점이 늦습니다.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은 이건 못해요. 그래서 갭 투자는 보통 최소 4년 이상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지만 재개발 투자는 최소 8년 이상 가져가야 수익이 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도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개발 투자의 두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자는 접근 금지예요. 와, 재개발 통해서 시세 차익 극대화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전세금이나 월세 올리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재개발 살 때는 100번 양보해도 착공을 한 재개발 입주권이에요. 왜? 완공 일정과 어느 정도 추가 분담금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확실한 입지와 그리고 취소 리스크가 적은 곳, 싸고 좋은 곳 없어요. 게다가 재개발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게 여기는 신축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취소 리스크가 없는 곳, 적어도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난 곳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입지 좋고 리스크가 적은 곳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한 5억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예상보다 투자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재개발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투자금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회가 있고 특히 이번 겨울에 좀 조정이 잘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정되는 분위기 때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재개발을 찾는 게 나중에 시장이 과열될 때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개발 투자는 언제 늘어나나요? 나는 처음부터 재개발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뭐 신축이나 준신축 먼저 살펴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 갭 투자를 알아보다가 안 되면 구축까지 찾아봐요. 근데 구축마저 다 올라버리면 그때부터 재개발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꾼들의 영역이었다가 무주택 실수요까지 재개발 투자에 사겠다고 나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좀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이런 상품들이 다 오르기 때문에 저금리에서 오를 수 있고 저금리의 대표적인 수혜 상품이 재개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억대 재개발 투자처 4곳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수진 1구역입니다. 8호선 수진역 초역세권에 수입문당선인 모란역과 태평역으로도 도보고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남 재개발의 이제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4,844세대 매머드급 단지고요. 1군것에서 3곳에서 공동 시공을 합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떨어졌어요. 이거 떨어지면 뭐 하나요? 이제 조합원들 매물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된 곳이에요. 자, 수진 1구역은 아까 태평역에 가깝다 말씀드렸는데 도보 7분, 모락역도 도보 7분 만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수인분당선을 이용해서 성능역까지 21분 만에 접근 가능한, 강남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 가능한 전망 좋은 재개발 구역이라는 겁니다. 현재 5억대 투자 가능한 매물 뭐가 있을까요? 대지집은 20평짜리 매매가격 7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금을 제외하고 초기 투자금이 5억 5천4백만 원이 나와요. 자, 대지집은 18.9평짜리도요. 매매가격 7억 3천만 원, 초기 투자금 5억 2천5백만 원이 나옵니다. 추가 분담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추가 분담금을 보고 최종 매수가를 예상해야 되는데
뭐 여기가 지금 대지 지분이 19평에서 한 2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보통 34평 아파트 건축에 14평 내외가 필요해요. 그럼 남은 대지 지분 5에서 6평 갖다가 일반 분양에 기여하고 그 수익금으로 나의 추가 분담금을 낮춘 것으로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제가 볼 땐 추가 분담금 한 1억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까지 예상이 돼요. 최종 매수가는 9억에서 9억 8천만원 사이입니다. 자, 이 인근에 이제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가 얼마 전에 12억대에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입지가 더 좋아요. 왜? 강남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면 주변 시세 대비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까지 저렴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 기준이고 나중에 성남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면 여기 플러스 알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금매가 나오면 좀 빨리 나가는 편이고요. 이 가격에서 좀 조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증산 5구역입니다. 6호선 세전역 인근에 위치한 증산 5구역은 1694세대 대단지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조합원은 1000세대, 임대가 292세대, 일반 분양은 393세대로 일반 분양 물량이 한 20% 약간 넘어요. 사업성이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롯데건설에서 시작하고요. 시공하고요. 2024년 6월 1일 날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증산 5구역은 호재가 있죠. 바로 이 세전역이 도보 4분 만에 접근이 가능한데, 이 세전역이 서부선의 시작 연결선이에요. 그래서 세전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되면서 이 6호선 주변이 그렇게 교통이 좋지는 않습니까? 이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물론 민투심에서 통과된 것과 또 착공은 다른 영역이긴 한데, 착공만 된다면 증산 5구역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84 타입 신청한 매물이 현재 매매가율 7억 7천만원, 초기 투자금은 5억 7,700만원입니다. 현재 예상하는 최종 매수가는 10억 7,800만원이에요. 자, 매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매매가율 7억 1천만원, 초기 투자금은 5억 5,200만원입니다. 최종 매수가는 10억 7,600만원, 둘 다 10억 7천만원 내외에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추가 분담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 여기가 2주 끝나고 철거 진행하고 나면 시공사하고 공사비 협상을 할 텐데, 당연히 공사비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공사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가는데, 이제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받아서 그것을 어느 정도 만회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 비율의 한 20%대라서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추가 분담금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변 시세는 얼마인가요? 이거 12억에 매수한 건데 메리트가 있나요? 일단은 백년산 힐스테이트 4차가 있습니다. 현재 9억 5천만원부터 호가하고 있어요. 2018년에 완공된 준신축 단지인데, 이 백년산 힐스테이트 주변에 좀 집값이 많이 저평가가 됐습니다. 이거 보면 증산 5구역에 투자할 이유는 없는데, 또 무엇을 봐야 되냐? DMC 센트럴 자이라고 있어요. 2023년에 완공된 1256세대 6호선에 가까운 쪽은 좀 집값이 좀 많이 비쌉니다. 15억 정도부터 호가가 형성되고, 이 인근 아파트 가격이 좀 고가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년산 힐스테이트를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아래쪽으로 DMC 센트럴 자이 주변에 증산 유턴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천 상구역입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이 마천역 주변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송파구 주민들도 많이 꺼리는 지역인데, 천지 개변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사업이 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2364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임대 물량 400세대를 제외하고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합쳐서 1964세대가 완공됩니다. GS 건설이 이제 시공사로 작년 11월에 선정이 됐고요. 2024년 5월에 건축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업 시행 인가 전 단계로 봐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 아마 사업 시행 인가 통과되면은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 매물 첫 번째, 대지 지분 9평이고요. 초기 매매 가격은 7억 8천만원, 초기 투자금은 전세 2억 깔고 가서 5억 8천만원입니다. 대지 지분 9평을 지금 5억 8천만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또한 대지 지분은 안 나왔지만 이제 공급 면적 19.8평짜리가 매매값
7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5억 5,200이에요. 자, 그래서 대시집은 8평, 9평, 10평 이런 빌라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요것도 이제 그 누구도 이게 25평을 받을 수 있을지 34평을 받을지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25평 받는다 치더라도 여기서 얼마나 추가 분담금이 나올 것인가 지금 아마 누구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 시세가 25평 기준으로 한 13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자, 13억 5천 정도 되는 것을 여기에 추가 분담금 알파에서 잡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것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될지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이게 다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가면 가격은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억대에서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을 때는 일단 사놓고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큰 수익이 되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곳은 광명 11구역입니다. 광명 사거리역 초역세권 향후 광명 뉴타운의 대장이 될 곳이죠. 4291세대고요. 일반 분양 물량은 618세대로 일반 분양 물량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래서 한 15%의 일반 분양 비율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좀 예상을 해야 돼요. 현대건설에서 시공하고요. 작년 11월부터 2023년 11월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현재 철거 막바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멸실된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2주택자도 추가로 취득한 입주권입니다. 5구 타입 입주권 사는데 얼마나 드나요? 매매 가격은 5억 7,100만원, 초기 투자금은 5억입니다. 참고로 요 입주권은요,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 제외하고 순수 현금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5억입니다. 추가 분담금 고려해서 최종 매수가 8억 8천만원이에요. 74A 타입 입주권도 보겠습니다. 초기 투자금 5억 7천만원에 최종 매수가 10억입니다. 자, 맞은편에 이제 광명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을 했고 입주도 얼마 안 남았어요. 광명 지역에서 드물게 평지 지역이기도 한데 얘가 지금 전용 5구 B타입이 8억 8천부터입니다. A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9억대부터 확보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가격 차이는 많이 나타나지 않죠. 물론 광명 11구역이 입지가 더 좋아서 한 5천에서 1억 정도 더 비싼 거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추가 분담금 들어갈 건데 장점이 있나? 그래서 딱히 5구 타입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나마 관심을 가질 만한 게 574A 타입입니다. 최종 매수가 10억으로 나와 있는데 광명 4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10억 6,350만원부터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권은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는 걸 감안하면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매수하는 거구나. 하지만 공사비 분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5천만 원 정도에서 1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추가되는 거 감안하면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광명 11구역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광명 4구역과 5구역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1구역을 보셔라. 일단은 공사비 협상이 진행되는 거 보고 매수하셔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전망은 분명히 좋은 곳이에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퇴 전 3주택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늙은 날을 지켜주는 것은 자산이라는 거, 선호 높은 아파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